나침반의 붉은 바늘이 남쪽을 가리키는 날이 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지구가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훨씬 전에 먼저 얇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금 실제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예고일까요? 아니면 지구가 늘 해오던 호흡일까요? 그 일이 정말 시작된다면 당신의 하늘과 당신의 도시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북극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그것은 캐나다 북극권을 한 해 10여 킬로미터씩 느리게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몇 배로 뛰었고 방향은 시베리아를 향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자북극은 날짜 변경선을 넘어 동반구로 들어섰습니다. 지구의 북쪽이 조용히 이사한 셈입니다. 이건 학술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 주머니 속 지도 앱도 여객기의 항법 장비도 자기장 모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 모델은 보통 5년에 한 번 갱신됩니다. 그런데 자북극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예정보다 이른 긴급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장 세기를 직접 재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지구의 쌍극자 자기장은 대략 10% 줄었습니다. 게다가 그 감소는 지구 표면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남아메리카와 남대서양 위에는 지도에 그려지지 않는 거대한 얼룩이 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대. 이 지역 상공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유난히 약합니다. 방패에 난 흠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지나는 인공위성들은 태양과 은하가 보낸 고에너지 입자를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구역에 들어서면 관측을 멈춥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일부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 오작동, 메모리 오류, 원인 모를 재부팅. 남대서양 이상대는 궤도 위 엔지니어들의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수험 위성들은 이 이상대가 계속 넓어지고 최근에는 두 개의 중심으로 갈라지는 듯한 모습까지 관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하늘이 아니라 당신의 발 아래 약 2,900km에서 시작되는 지구의 핵입니다. 바깥쪽 핵은 고체가 아닙니다. 철과 니켈이 녹아 흐르는 행성 하나를 통째로 감싼 금속의 바다입니다. 이 액체 금속은 아래에서 데워지고 위에서 식으며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거기에 지구의 자전이 끼어들면 흐트러진 흐름은 거대한 나선 기둥으로 정렬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유체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는 다시 자기장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이 순환을 지구 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수십억 년째 돌리고 있는 발전기입니다. 그러니 지구 자기장은 냉장고에 붙은 자석 같은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고 가끔은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 흔들림의 역사를 아는 건 바위가 대신 적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용암이 식을 때 그 안의 자성 광물들은 그 순간의 자기장 방향을 향한 채로 굳어버립니다. 돌 속에 얼어붙은 나침반, 수백만 년 전의 북쪽입니다. 20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자력계를 끌고 태양 바닥을 훑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정상 방향과 역방향으로 자화된 지각이 얼룩말 무늬처럼 좌우 대칭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해저가 벌어지며 새 지각을 찍어내는 동안 지구 자기장이 몇 번이고 방향을 바꿨다는 지구가 스스로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이 줄무늬는 판구조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동시에
자기장 역전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록을 펼쳐보면 역전은 희귀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8천만 년 동안 100번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완전한 역전은 약 78만 년 전 브리느 마스야마 역전입니다. 그때 지구에는 이미 사람 속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침반을 갖지 못했지만 하늘은 분명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간격이 수십만 년이니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역전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수만 년 만에 연달아 뒤집혔고 어떤 시기에는 4천만 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기의 그 긴 침묵을 백악기 정자극 초크론이라고 부릅니다. 공룡들은 방향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나침반 아래에서 살다 갔습니다. 그러니 죽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평균은 있지만 예약된 날짜는 없습니다. 완전한 역전들 사이에는 뒤집히려다 되돌아온 미수 사건들이 끼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약 4만 1000년 전의 라샹 사건입니다. 이때 쌍극자 자기장은 지금의 몇 퍼센트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고 방패는 사실상 열렸습니다. 증거는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속에 있습니다. 우주선이 대기와 부딪혀 만드는 베릴륨 10이 그 시기층에서 급증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자 우주선이 더 깊이 들어왔다는 지구가 직접 끊어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자기장은 스스로 회복했고 역전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전이 시작되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남북이 뒤바뀔까요? 아닙니다. 역전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암석 기록과 시뮬레이션은 대체로 수천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먼저 쌍극자가 힘을 잃습니다. 하나뿐이던 북쪽과 남쪽이 흐릿해집니다. 그 다음이 기묘합니다. 자기장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쪼개집니다. 지구 곳곳에 자극이 동시에 여럿 나타납니다. 시베리아에서도 북쪽, 남태평양에서도 북쪽, 나침반은 지역마다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 혼돈이 수천 년 이어진 뒤 자기장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N극은 남쪽에 있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자기장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훨씬 약하고 훨씬 어지러워집니다. 그 약해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는 무엇이 닥칠까요? 먼저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짚겠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대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표면에서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주력은 자기장이 아니라 머리 위를 채운 두꺼운 공기 기둥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지상의 생명을 쓸어버린다는 시나리오는 근거가 약합니다. 역전 시기와 대멸종을 확실하게 연결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 타격은 훨씬 현대적인 곳에 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려둔 것들입니다. 위성은 방사선을 더 맞고 수명이 짧아지며 오작동이 잦아집니다. 우주 비행사와 극지 항로 승무원의 피폭 관리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자기 폭풍이 닥치면 송전망에는 원치 않는 전류가 흘러듭니다. 약해진 방패 아래에서는 같은 태양 폭발이 더 크게 도착합니다. 오로라는 극지방의 특권을 잃습니다. 훨씬 낮은 위도의 하늘에서도 초록 커튼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새와 바다거북, 연어는 자기장을 지도처럼 읽습니다. 그 지도가 다시 그려질 때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약한 자기장이 오존층과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는 역전의 시작일까요?
정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10%의 감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석에 남은 기록과 견주면 현재 지구 자기장은 여전히 지난 수백만 년의 평균보다 강한 편입니다. 지금의 약화가 라샹 때처럼 회복으로 끝날지, 진짜 역전의 첫 장이 될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시작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 세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짜리 과정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우리가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는 보호입니다. 발밑에 금속 바다가 스스로 돌며 켜둔 등불이고, 그 등불은 흔들리고 방향을 잃다가 다시 켜집니다. 우리는 그 깜빡임 가운데 하나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나침반을 들어보세요.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지구가 지금 이 순간 내놓고 있는 잠정적인 대답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이 잠정적인 우주가 내놓는 다음 대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향해 쏘아보내는 폭풍과 그것을 정면으로 막아선 자기권의 최전선을 따라가 봅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